레고랜드 개장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그럴 줄 알고 85% 85% 됐습니다. 레고랜드 보러 온 어린 학생들에게 우리 역사도 자랑할 수 있는 오색 케이블카 하실 말씀 많으실 것 같아요. 2008년에 환경부가 먼저 시작한 사업입니다. 네. 많은 자원들을 제공하면서 헌신하고 희생했습니다. 이제 기후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여러 가지 강원형 뉴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과거처럼 이렇게 뒤쳐잡고 따라다니는 강원도가 아닙니다. 자꾸 섭섭한 섭섭한 얘기만 얘기만. 절대 아닙니다. 네, 저희가 좋은 것도 충분히 준비를 했는데 뭔가 네.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진짜 저희도 이상한데요. 이러려고 이런 게 아닌데. 알펜시아는 제가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알펜시아는 뭐 돈 먹는 하마다 이런 얘기 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것도 좀 인기는 해결이 좀 가능할까요? 지금 가면 안 됩니까? 이게 잘못 온 것 같은데. 아, 네. 아닙니다. 적당히 아주 섞여서 좋은, 말씀하실 텐데.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알펜시아가 옛날에는 돈 먹는 하마가 맞았습니다. 네. 우리 도민들께서 제일 이제 이렇게 놀라신 게 매일 1억 원씩 이자가 나간다 그러시니까 지금은 이제 하마에서 조금 살이 빠져서 돈 먹는 악어 정도 됐습니다. 악어, 네. 그러니까 4천만 원씩 네. 그동안에 빚을 많이 갚았죠. 저희가 처음 인수받을 때는 1조 1천억 원 정도의 빚이 있었는데 지금은 7천 한 5, 600억 요렇게 이제 빚이 있어서 돈 먹는 악어 정도 됐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이제 이거를 매각해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팔려면 금방 팔 수 있습니다. 네. 뭐 싸게 팔아버리면 금방 팔 수 있죠. 근데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고 그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좀 만들고 싶다. 여기가 평창이라는 게 올림픽을 치는 곳이기도 하고 전 세계에 이름이 알려진 곳이기도 해서 이거를 좀 잘 개발하실 수 있는 민간 사업자가 오신다면 세계적인 명소 다보스 같은 이런 걸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봐서 그런 분을 좀 모시려다 보니까 좀 시간이 걸리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퇴임하기 전에 이건 팔아놔야죠. 다음 도지사한테 떼내기고 싶은 마음도 좀 있습니다. 네. 있긴 하지만 또 퇴임하기 전에 팔겠다. 그래요. 전에 조금만 좀 기다려 주시면. 네. 근데 저희가 뭐 그동안에 강원 기자회견에서도 뭐 최경 기자 자주 여러 번 말씀하셨죠. 네. 알펜시아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사실 강원도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상당히 좀 불리한 입장이다. 네. 보충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제 알펜시아 이슈가 네. 최근에 굉장히 많이 보도될 수밖에 없었던 게 이제 네 차례에 걸친 일단 공개 매각 네. 절차를 거쳤기 네. 때문에 네. 1차 공개 매각 입찰, 2차 입찰 끝날 때마다 기사가 나와야 하니까 네. 뭐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기사화가 많이 되고 또 다시 한번 이제 이슈화가 됐던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 공개 매각 네 번의 공개 매각 유찰을 거치면서 두 가지 성과가 있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시장의 관심을 확인했다는 것. 그러니까 네 번의 유찰을 거치면서 몇 개 기업이 관심이 있다더라. 확실한 관심을 확인했다는 것. 네. 분명히 이제 뭐 매각의 어떤 성사 가능성을 높이는 거기 때문에 성과라고 보고요. 두 번째 성과는 이제 사실 과제라고도 볼 수 있는데 시장과의 입장차, 의견차를 확인했다는 거. 속매각이 가장 빠른 절차인데 또 분리매각을 원하는 기업도 상당히 많다고. 네. 그런 것들을 다 일일이 확인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의견을 확인했으면 실체를 확인했으니 좁혀가는 과정이 남는 거잖아요. 모르고 좁혀가는 것보다 알고 좁혀가는 게 훨씬 수월하다고 보기 때문에 뭐 성과와 과제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성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잘 될. 최 기자는 지사님 임기 전에 알펜시아는 매각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렇게 그렇게 보나요? 말씀하셨으니까, 네네, 뭐 자신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지 그 않으셨을까? 자세한 내용을 누가 저렇게 얘기해 가서 바로 징계위원회를 아, 네. 열어야 되겠습니다. 아, 네. 자세하게 알고 너무 계세요. 잘 알고 계세요. 네. 네, 네, 다음 다음 주제로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근데 좋은 그거 것만 남아 딱 있습니다. 이런 것만 있는 거 아, 아닌가요? 그런 거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 좋은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여기서 짠. 평화. 네. 평화는 어쩌면 뒤로 갈수록 점점 좋아지는데. 앞에 너무 센 걸 뽑으셔서. 그러니까. 네. 네, 평화는 뭐 사실 뭐 최문순 지사님 삼선 재임 기간 동안에
강원도하고 평화가 거의 동일시되는 그런 네. 키워드인 것 같은데 제가 기사를 이렇게 좀 찾다 보니까 2011년에 네. 그해 이제 아마 12월 말쯤에 신년사를 내놓으셨는데 그때 남북 교류는 강원도가 폐쇄화 그림에서 벗어나기 위한 네. 절박한 몸부림이다. 뭐 이런 네.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 뒤에 뭐 한 또 2013년에는 평화 접경 지역을 남북 평화 지역으로 네. 바꿔서 불러야 된다. 발상의 네. 전환이 필요하다. 네, 네. 뭐 어떻게 보면 접경 지역을 지금은 이제 평화 지역으로 바꿔서 부르기도 하고 또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평화의 아젠다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는데 이 평화의 아젠다를 뭐 저 임기 초반부터 이렇게 들고 나오셨던 네. 그 배경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해 주실까요? 요즘에 이렇게 수도권이 워낙 커지다 보니까 네. 부산 경남 쪽에서는 자기들끼리 이제 큰 또 메가시티를 만들고 있지 네, 않습니까? 네. 또 광주 전남 쪽에서 거기도 만들고 충청도도 만들고 그럼 강원도는 낄 데가 없어요. 낄 데가 없기도 하지만 네. 또 서로 오라 그러기도 해. 그럼 우리는 어디 하고 해야 되나? 여기저기서 오라 그러니까 좋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섭섭하기도 하고 그래서 네. 우리는 북강원도 하고 해야 되겠다. 네, 네. 그래서 평화특별자치도라는 것을 내놓기도 음. 했고요. 사실은 이제 우리 강원도가 한반도의 중심에 딱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분단되기 전에는 개방이 많이 된 활기찬 도였습니다. 예를 들어 1900년에 원산에 골프장이 있었습니다. 원산이 국제도시였습니다. 러시아, 영국, 일본 사람들이 와서 타운이 있었고요. 그렇게 이제 개방된 도시였었는데 분단되면서 토지가 반토막 나고 귀퉁이가 됐죠. 중심이 아니고 귀퉁이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강원도가 이제 위축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원 상태를 복원하는 것이 이제 강원도가 발전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게 이제 또 우리 소명이기도 하고요. 네.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평창 동계올림픽을 우리가 떠올려 보면 개막식에 그 당시 북한의 김여정 부부장이 네. 응원단을 대동해서 왔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물론 이제 우리 남북 정상 간의 여러 번 만남도 있었지만 우리 네. 강원도 평창에서 열렸던 동계올림픽에 네. 북한 응원단과 북한의 그런 사절단이 왔던 거에 대해서 네, 상당히 네, 네. 기억이 생생한데 그렇죠. 네. 저희는 이제 화면으로만 봤으니까 네, 네. 지사님 뭐 거기 현장에 계셨으니까 네, 네. 어떠셨어요? 뭐 저 기사화되지 않았던 그 뒷이야기. 당시에 뒷이야기가 좀 있으면 이참에 좀 한번 털어놓어 보시는 건 어떨까? 그렇죠. 그때 이제 김영남 국가원수죠. 네. 그다음에 김여정 부부장 등하고 이제 저녁 식사도 같이 먹고 네. 이제 몇 차례 만나기도 했는데 그냥 뭐 이런 자리하고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긴장으로 시작하지만 네. 역시 한민족이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고요. 그 자리에서 많은 서로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얘기했죠. 예를 들면 그게 이제 2018년 2월이었으니까 네. 5월 1일에는 평양에는 국제 마라톤 대회가 있습니다. 네. 만경대상 국제 마라톤 대회. 음. 이제 거기에 제가 가겠다. 네. 네. 우리 강원도민들하고 같이 가겠다. 음. 그러니까 와라. 이제 네. 이렇게 다 합의가 됐죠. 예. 그러고 났는데 이제 가기로 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우리 남쪽에서 이제 안 갔으면 좋겠다. 음. 네, 이제 왜냐하면 이게 너무 조심스럽고 이게 너무 이렇게 빨리 진행되면 혹시나 또 여러 가지 국제 관계에서 위험 요소가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안 갔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안 갔는데요. 제가 지금 그걸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때 밀고 갔어야 된다. 분위기 좋을 때 뭔가 금강산 관광이든지 그때 좀 뭔가를 해냈었어야 되지 않나 하는 후회가 좀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 이제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남북 네, 네. 공동 개최를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데 네, 네. 결국은 뭐 북미 관계라든지 또 뭐 네. 이런 것들이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고 또 하나의 이제 청소년 올림픽을 통해서 뭐 남북 관계를 좀 개선하고 싶은 건데 그 이후에 또 강원도도 남북 간의 교류 사업을 상당히 많이 준비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네. 진척된 거는 다른 상황 때문에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네, 네, 네. 그 꾸준히 추진해 오신 네. 강원도지사로서는 좀 생각이 좀 남다르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요 인형을 아, 네. 이렇게
요거 좀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요거 굉장히 귀엽게 요게 네. 수호랑 반다비가 네. 이제 부부는 아닌데 네. 이렇게 한 쌍의 새끼를 낳습니다. 이게 2024 청소년 동계올림픽의 마스코트를 우리 네. 도에서 네. 또 네. 이게 공식 마스코트는 아직 아닙니다. 음. 도에서 정해가지고 이렇게 갖고 다니고 있는데 네. 사실은 이제 2024가 다시 기회가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지금 3년 남았습니다. 네. 3년이 채 못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림픽 평창 올림픽 때 북한이 왔듯이 네. 이거는 온 정도가 아니라 이제 이 지원위원회 대외 지원위원회를 열어서 남북 공동 개최를 의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의견이 되고 그것이 IOC에 전달되고 북한에 전달돼서 이렇게 추진이 될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네. 임기가 이제 뭐 1년 정도 이제 남으신 거잖아요. 네, 물론 뭐그 네, 사이에 대선을 나가시게 되면 더 짧아질 수도 있는 거고. 뭐 아무튼 그런데 뭐 삼선 그 광역 자치단체장으로서 임기가 1년 정도 남았다. 그러면 사실 상식적으로 보면 도청 안에 있는 공무원들이 아이 저 양반이랑 내가 찍혀도 1년이면 1년 근무하면 저분은 나가실 텐데 그렇죠. 말을 잘 안 들지 않을까 또 뭐 업무 지시가 잘 먹히지 않을까 네. 뭐 소위 얘기하는 레임덕 네, 이런 네. 부분은 어떻습니까 실제?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저는 뭐 여기 오기 전부터 내 사전에 권력이란 없다. 아. 이게 제 슬로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권력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지금 아까 그 첨단 산업 같은 것도 처음에는 이제 이걸 하자 그러면 되게 싫어하죠. 이게 무언가 우선 무언가. 근데 조금 공부를 하면서 본인들이 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서 다니면서 해보면 자신감도 좀 생기고 또 몇 가지를 하면서 자신감이 생겼죠. 야, 전기자동차를 강원도에서 만들 수가 있어? 그 나와서 돌아다니니까 이런 자신감들이 생기고 노하우가 쌓이기 시작했고 다른 지역보다 앞서가게 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체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없으면 더 잘 될 걸로. 그러니까 기사 쓰긴 되게 어려워요. 뭐 양자 역학 뭐 이런 거 기사 쓰려면 그렇죠. 뭐 한 줄도 못 써요. 양자 저희도 컴퓨터도 공부를 해야 좀 돼요. 하고 있죠. 어려운 게 많습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최초가 많으신 것도 또 뭐 아까 얘기한 미래 어떤 준비를 먹거리를 준비한다는 것도 결국은 강원도로서는 네. 뭐 이제 최문순 지사 이후에 네. 또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또 마련하는 것 아닌가 뭐 이런 평가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자본도 없고 기술도 없고 사람도 없고 교통망도 약하고 그렇지만 요즘에는 작다는 게 장점일 수 있습니다. 작은 건 빠르고 조직화하기가 쉽다는 거거든요. 서울에서 예를 들어 그걸 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근데 우리가 더 빨리 앞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그걸 역으로 해낼 수 있는 자신감만 붙으면 오히려 더 좋은 조건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수상한데. 이번엔 최초. 그래도 좀 좋은 게 나왔습니다. 최초는 어느 분이? 제가 고른 타이틀인데요. 네. 그 저희 전국 최초 타이틀을 단 정책들이 네, 있었잖아요. 네, 뭐 네. 육아기본수당이라든지 네, 뭐 네, 이런 네. 좀 정책 꽤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렇죠, 지사님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또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그러시죠. 우선 최초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전에 제가 이제 부임을 해보니까 강원도가 어떤 이제 인구의 열악함, 그 다음에 재정 상태의 열악함, 또 교통 열악함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행정이 위축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들 하는 거를 따라가는데 익숙해 있고 중앙 정부가 시키는 것만 하는데 익숙해 있고 이제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깨자. 우리 강원도가 최초 몸집이 작으니까 더 빨리 조직적으로 갈 수 있다. 그 얘기를 계속 했던 거죠. 이제 그래서 최초를 이제 자살한 것까지 하면 꽤 많습니다. 근데 제가 의미 깊은 최초는 전국의 대학 중에서 유일한데 도립대학의 등록금 제로. 네. 등록금 제로죠. 이게 지금 이걸 실천하는 데가 반값 등록금 이런 게 굉장히 이슈가 되지 않았었습니까? 예. 근데 그게 실제로 된 데는 없습니다. 우리 도립대학은 등록금 제로입니다. 이제. 아. 네, 네. 그러니까 완전히 제로는 아닌데 조금 한 15% 부유한 집 학생들은 좀 등록금을 내는데 85%는 등록금을 내지 않고 다닙니다. 아. 그다음에 육아수당. 네. 그러니까 육아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에서
우리 아기 낳기를 위한 캠페인, 저출산 고령화 이것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어마어마한 돈을 쓰죠. 근데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작동이 안 되는데 계속 똑같은 정책을 매년 집행해. 그리고 우리가 하려고 하면 우리도 못하게 해.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를 정부하고 이제 처음 돌파했죠. 처음 30만 원씩 드리는 걸로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젊은 엄마들한테. 그게 그래도 좀 왜 70만 원 안 주고 30만 원밖에 안 주냐? 막 이렇게 항의 전화를 받으신 건 아닌가요? 어떤 전화 내용이었던 거죠? 좋은 정책이라고. 좋은 아, 정책. 네. 그 70만 원 이제 네. 프랑스에서 프랑스 방식이거든요. 네, 이거. 네. 프랑스가 합계 출산율 1.0에서 이 정책으로 2.0으로 올렸습니다. 네. 요 정책만은 아닌데 음. 뭐 입학금 무료, 뭐 이렇게 학비 무료 같은 게 다 들어있긴 한데 그래서 그거를 이제 도입을 했는데 이제 처음에 정부에서 제동이 걸려서 30만 원으로 시작했습니다. 올해 40만 원으로 올렸는데 이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우리가 이제 그 육아기본수당도 네네. 우리 기자회견에서 여러 차례 얘기를 했었는데 네네, 사실 수치적으로 지금 뒷받침되는 게 강원도에서 내놓는 통계하고 네네. 또 다른 이제 언론이나 이런 데서 분석하는 거하고 약간 시차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육아 기본 수당만 가지고 강원도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효과가 있는 부분은 있을 것 같은데 네, 네. 한계가 또 있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 복합적으로 좀 가야 프랑스의 되잖아요. 방식을 보면 아주 복합적입니다. 네, 네. 아주 복합적이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젊은 엄마들이 아기 낳으면 자기의 삶이 위협을 받습니다. 네. 그게 아기를 키우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안 낳는 게 아니고 못 낳는 겁니다. 음. 자기 삶이 위태롭게 되기 때문에 이거 엄청 심각한 문제죠. 그러니까 관점을 바꿔야 되는 거죠. 아기를 안 낳는 게 아니라 못 낳는 거다. 그래서 낳을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 된다. 이렇게 관점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데 그래도 프랑스의 엄마들은 70만 원씩 낳으면 아기를 3명 낳으면 210만 원 아닙니까? 네. 얘네들이 전부 무료 그리고 학비 무료이기 때문에 전혀 엄마가 자신의 삶에 위협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 상태까지 가야 되는 거죠. 빠지면 안 되는 게 있는데 빠지시는 것 같아서 어떤 거죠? 전 세계 최초라. 전 세계 최초? 전 세계 최초로 올림픽을 2번 유치한. 맞습니다. 그렇죠. 그 얘기도 했었죠. 네, 세계 네. 최초니까. 네. 맞습니다. 네, 네. 서부대도 되게 잘하고 계세요. 맞습니다. 오늘- 그건 이제 기네스북에 올라야 될 사안입니다. 네, 네. 마지막 키워드가 하나가 더 하나 있습니다. 남았습니까? 키워드 남았나요? 네, 이거는 짠. 이건 뭔가? 빨리빨리 하고 그만. 그만할까요? 진짜 가시라는 거야? 빠이빠이인가, 이게 빠이빠이? 이게 처음에 나왔어야 되는데 그죠? 네, 그렇죠. 빠이빠이. 이게 뭔가? 5가지 아, 성과. 업적을 키워드만 그러셨군요. 기사님께서 설명 없이. 5가지. 꼽아보시면 어떠실까? 우선 첫 번째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치른 것. 네. 두 번째는 평창올림픽을 치르면서 같은 맥락에서 강원도가 열린 공간이 되도록 교통망을 확충한 것. 네, 네. 세 번째는 그 교통망을 따라서 경제가 좋아지기 시작한 것. 2019년에 경제 성장률이 통계청 공식 통계로 3%로 전국 3위였습니다. 네. 네, 네.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청년 정책 같은 최초의 정책들. 다섯 번째는 아까 최기영 기자께서 말씀하신 4차 산업혁명. 뭐 요 정도로 꼽아도 될까요? 네. 머스트도 5개. 아, 저 뭐- 머스트 여기 다 나왔는데 그러게 예. 앞서 좀 말을. 그땐 또 이름 가지고 별명을 많이 불렀는데요. 최면술이라는 별명. 박영석 기자는 그 별명이 무엇입니까? 저는 사실 뭐 이렇다 할 별명은 넘어가겠습니다. 가짜 뉴스와 진짜 뉴스의 경계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진실과 사실에 입각한 기사를 쓰는 이런 시스템을 좀 더 좀 만들어 주셨으면. 민주당 대권 13잠룡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강원도 출신 정치인 두 분이 들어가 그렇습니까? 계십니다. 해문순 도지사와 이광재 의원. 그 잠이죠. 잡은 아니죠. 아까 발음이 조금 좀 이상. 삼중문화타운 논란이 나오면서 그 자극적인 키워드 어떻게 제가 기자 생활할 때하고 달라진 점이 바로 그건 것 같습니다.